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3일 새벽입니다. 전우식입니다. 비밀이 없네. 어제 중앙일보 기사 첫머리입니다. 용산 대통령실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까발리식 폭로 정치에 지금 곤혹스러운 입장에 취했습니다. 김경수의 복권을 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실에 반대 의견을 전했다는 사실이 11일 언론에 공개가 되자 대통령실 주변은 물론 여의도에도 적지 않은 충격파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지난달에는 당시 정점식 정식위 의장의 교체와 관련해서 정진석 실장이 한동훈 대표에게 정식위 의장 유임을 요청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비밀스러운 대화가 계속 폭로가 되고 공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이번에도 가장 놀란 쪽은 오선 경륜의 정진석 비서실장에다가 재선 정무수석이 있는 대통령실 정무 라인입니다. 도대체 이 나라 정치판에 비밀이 없게 된 게 언제 무엇부터인가? 방송국에서 만난 중견 언론인 한 분은 참 기막혀 했습니다. 심지어 전화조차 모조리 녹음이 되어 자신이 불리하면 그 전화 내용이 공개가 되는 형편이니 언제부터인지 정치판에는 속을 털어놓을 자리도 사람도 사라졌다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든 야든 오로지 권력에 아첨하는 일만 남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지난 주말 사이에 이 김경수의 복권을 두고 벌어졌던 윤한 갈등에 대통령실은 아주 당혹스러운 모습입니다. 역대 정부의 사면 복권은 여야 간의 주고받기를 포함해서 야당의 요청과 거기에 따른 갈등 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명단이 정리되곤 했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의 뜻은 절대적입니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비공개 조율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한동훈은 공개적으로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한동훈을 미래 권력으로 생각하는 당직자들, 예컨대 김종혁 최고위원과 박상수 대변인 등도 등달아서 김경수의 복권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SNS에 쏟아냈습니다. 이래도 되는 건가요? 이게 집권 여당입니까? 한동훈 측은 대통령실과 당이 현안에 대해 충돌하고 논의한다는 것은 건강한 당정 관계라고 주장을 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김경수의 사면에 대해 공개 발언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대통령의 사면권을 존중하는 것이라고도 합니다. 지명직 최고위원이죠. 이 김종혁이 라디오에서 한 말입니다. 우리는 군대도 아니고 어버이 당도 아니다. 대통령이 내린 결정이니까 여당에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김종혁 최고위원은 한동훈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왜 한동훈과 한동훈 주변은 이런 까발리식 정치를 하는 걸까요? 한창 김건희 여사가 민감한 이슈가 되어 있었을 때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에게 보낸 문자들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진중권의 57분 통화를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본인은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나경원이 자신에게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를 청탁했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습니다. 마치 개인적으로 나를 피고인에서 빼달라고 청탁을 했다는 듯이 말입니다. 한동훈은 나중에 아차했다고 말했지만 그건 계획된 발언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과연 윤석열 정부의 성공 없이 한동훈의 미래가 있을까? 한동훈 대표가 김경수의 복권을 반대하는 이유는 명분이 부족하다는 것,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층의 반발이 크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김경수의 복권은 한동훈이 즐겨 말하는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명분이 없다는 한동훈의 말은 일리가 있습니다. 김경수와 드루킹의 댓글 여론 조작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뿌리째 뒤흔드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 드루킹 범죄를 문재인이 당시에 몰랐느냐 하는데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김경수는 범죄를 부인하다가 특검 수사로 기소가 된 뒤에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범죄에 대해 국민에게 용서를 빌거나 이런 방구 반성의 뜻을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드루킹의 그 범죄가 없었다면 문재인은 그처럼 쉬운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을까요? 더 놀라운 것은 김경수는 드루킹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뒤에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 재직 때도 김경수의 사면 복권에 반대했다고 말합니다. 한동훈은 장관이던 2022년 12월 김경수의 특별 사면을 직접 발표를 했죠. 그런데 그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통령 결정을 따른 것일 뿐 개인적으로는 반대했다고 말합니다. 국민의힘 박상수 대변인은 페이스북에 2022년 8월 우상호 당시 민주당 비대위원장의 다음과 같은 말을 공유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한 사람 때문에 유력하게 검토되던 김경수 전 지사 사면이 무산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당시 8.15 사면에서 김경수 사면은 빠졌었죠. 그건 한동훈이 반대를 해서 빠졌다. 이 주장을 우상호가 한 겁니다. 어떻든 이런 식의 행보는 집권 여당의 대표라는 신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한동훈의 자기 정치입니다. 중앙일보에 실린 한 친윤계 의원의 발언이 이렇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자기 뜻을 전달하고 조율할 방법이 있었을 텐데 이견을 외부로 노출한 것은 윤 대통령과 차별화를 노린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 차별화라는 단어,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차별화로 표현되는 행동, 즉 권력에 굴하지 않고 권력과의 갈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대중의 인기를 얻는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권력과 충돌한 두 번째의 권력이라고 해야 됩니까? 2인자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또 다른 권력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런 권력자가 대부분 그 다음 대통령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대표적이죠. 한편 김경수 복권 결정 과정에 당과 일절 논의한 바가 없다는 게 정설입니다. 한동훈 측과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 대표는 김경수 복권 방침을 몰랐고 8.18 관련 보도가 나온 이후에 비로소 대통령실에 복권 반대 의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김경수의 복권은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김경수 복권 여부를 놓고 미묘한 파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보 좌파 신문은 처음엔 야권의 분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권력이 김경수의 복권을 통해 이재명을 죽이는 일에 대한 반발을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권에서 이와는 전혀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자신이 민주당 대표를 있던 때에 여러 경로로 대통령실에 김경수의 복권을 요청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명색이 집권 여당 대표인 한동훈도 몰랐던 김경수의 복권을 이재명은 사전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요청을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여권에서는 이재명의 부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재명이 자신과 대권 자명으로서 경쟁관계에 있는 김경수의 복권을 대통령실에 요청했다. 이게 정말일까요? 이는 이제 정치권이 진실 공방으로 번지는 모습입니다. 이재명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지난 4월 윤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준비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김경수 복권 의사를 물어왔다. 이재명은 이에 동의하면서 복권에 달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 말대로라면 이재명 씨에게 먼저 요청을 한 것은 아니고 대통령 쪽에서 김경수 복권이 어떠느냐 이렇게 물어왔을 때 그걸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다. 이 정도의 얘기입니다. 이재명 측 핵심 관계자는 당시 공식 의제에는 김경수 복권 문제를 올리지는 않았지만 회담을 타진하는 물밑 과정에서 이 이야기는 오고 갔다고 부연했습니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영수회담 전으로 이재명으로부터 김경수의 복권과 관련된 어떤 요청을 받은 적도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여권 관계자의 말입니다. 김경수 복권은 예정된 수순으로 재작년 12월 김경수를 사면하면서 총선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복권을 분리하기로 결정했다. 2012년 말 사면 당시에 내부 논의 과정에서 김 전 지사가 선거사법민 점을 고려해서
총선 이후로 복권을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법무부 3인 심사위원회가 개최될 즈음에 민주당 측에서 국민의힘에 복권 이야기를 한 건 맞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자는 또 김경수의 사면 복권 심사 과정에서 반대 의견이 전혀 없었다며 당시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 반대했다는 말을 일축했습니다. 한동훈이 반대한 게 맞다면 당시 주무장관으로서 심사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냈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동훈 측 관계자는 당시 김경수 복권이 잠정 결정되어 있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김경수 복권은 이번 법무부 3인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그 결정 이후에 여러 경로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어떻든 김경수의 복권은 오늘 국무회의 의결과 그리고 윤 대통령의 재가로 최종 확정됩니다. 자, 정치판에서 이 김경수 복권 문제를 두고 이처럼 논란이 일자 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가 자신이 대통령실에 직접 복권 요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찬대는 11일 민주당 전당대회 대전 세종 경선을 마친 직후에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사람을 특정하지 않고 민주당에서 누구를 사면 복권하면 좋겠느냐 저한테 물어왔다. 마침 그때 이재명 대표가 김경수와 정경심을 사면 복권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많은 분의 의견을 종합해서 두 사람의 사면 복권 요청을 대통령실에 전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다른 모두가 대통령실 그리고 집권 여당 쪽 모두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전달 시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 8일 사면 복권 심사회의가 이루어지기 훨씬 전에 대통령실에서 질문이 있었고 이에 이재명 대표 의견을 전달받고 다른 분들이 의견도 물어서 직접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노정면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실에서 사실관계가 분명한 내용을 스스로 밝혀야 한다며 이렇게 가세했습니다. 그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견 전달 일시까지 구체적으로 다 말하는 것은 정치적 도리가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김경수 복권 요청이 비동직인 사실도 밝혔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해달라고 미리 요구를 한 게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보통 사면 복권하면 두루두루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당이 응했다는 것이다. 아마 이 말이 맞을 겁니다. 직접적으로 박찬대 등이 의사를 전달했다기보다는 용산에서 여기저기 의견을 묻고 수렴을 했겠죠. 그 과정에 당이 응했다는 정도일 겁니다. 어쨌든 이런 민주당의 입장과 대통령실 입장은 180도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이재명은 과연 정적이 될 수 있는 김경수의 복권을 원했을까요? 지금까지 나온 여러 진술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8.15 특사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민주당에도 의견을 물어왔는데 이재명은 직간접적인 여러 루트로 김경수의 복권과 정경심의 사면을 요청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의 말은 여전히 이렇습니다. 김경수 복권을 여야 어느 쪽으로부터도 부탁받은 바 없다. 그의 복권은 사면 때부터 예정된 결정이었다. 자, 이 사안에 이번에는 민주당 박지원이 또 손가락을 얹었습니다. 이게 또 재미있습니다. 지난 4월 윤 대통령과 이재명의 영수회담 조율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이 김경수를 복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이재명 쪽에 전달했다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박 의원은 12월 SBS 라디오에 나가 지난 4월 윤 대통령과 이재명의 영수회담이 열릴 무렵에 윤 대통령 측이 소위 이재명 대표의 경쟁자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면서 이렇게 이재명을 띄웠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도 중용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바처럼 김경수도 복권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께서 경쟁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답변을 함으로써 사실상 그분들이 제의를 거부했다. 쉽게 말하면 용산에서는 이재명에게 당신이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원희룡도 국무총리나 이런 걸 시키지 않겠다. 그리고 당신이 경쟁자가 되는 김경수도 복권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제의를 했다. 그런데 이재명은 대범하게 경쟁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러면서 그 제의를 거부했다. 이 얘기입니다. 박지원이 말이 그렇습니다.
박지원의 주장을 다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총선 당시에 이재명의 지역구 경쟁자였던 원희룡을 국무총리나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중용하지 않고 차기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재명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김경수는 복권하지 않는다는 뜻을 윤 대통령이 이재명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이재명은 이를 거절했다. 어떻습니까? 박지원이 말입니다. 완전히 공작 정치이자 야당 파괴 공작이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재명 대표가 그것을 거절했다. 나는 당시 그 내용을 잘 들어서 알고 있었고 영수회담 후에 아는 기자들에게만 비보도를 전제로 얘기한 바 있다. 자, 박지원은 누구에게 그 얘기를 들었습니까? 이쯤 되면 박지원은 이재명의 최측근으로 이재명의 모든 동향을 다 알고 있다는 게 됩니다. 도대체 누가 공작정치에 능숙한 자일까요? 자, 어떻든 용산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김경수 복권은 예정된 수순으로 이재명의 부탁은 없었다. 여권 관계자가 연합뉴스에게 밝힌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 김경수의 잔영을 3인하기로 결정했는데 2024년 4월에 총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복권을 분리하기로 결정했다. 이 관계자가 덧붙인 말은 한동훈 측의 주장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번에 여야 형평성과 절차적 순서에 따라 사면 심사위가 결정했다. 법무부에서 사면 복권에 대해 이런저런 의견을 내고 타당하면 받아들이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전혀 반대 의견이 없었다. 이는 지난 2022년부터의 과정을 다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의 요청도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재확인했습니다. 김경수 복권 문제는 4월 윤 대통령과 이재명의 만남과 관련해서 전혀 거론된 바도 없고 여론을 통해서 부탁이 온 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재명 쪽에서 어떤 말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사면 복권과 관련해서 과거 관례대로 야당의 의견을 들은 것은 인정됐습니다. 쉽게 말해 사면 복권 전에 의견 수렴을 광범위하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야당의 의견 수렴도 있었다. 이 점은 인정을 한 겁니다. 이번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개최되는 언저리에 절차적으로 예정돼 있으니 민주당에서 몇 명의 복권 얘기를 국민의힘에 얘기한 것은 맞는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그러면서 그는 아마 사면위에서 결정이 임박한 것을 알고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결론은 이렇습니다. 대통령실이 11일 밝힌 내용입니다. 김경수의 복권은 2022년 12월 김경수가 국민통합을 이유로 사면을 받을 당시 이미 잠정적으로 결정이 됐던 사안이다. 이재명이 지난 4월 윤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김경수의 복권을 요청한 바는 없다. 어떻든 용산이 김경수의 복권이 이미 결정된 사안인 것을 강조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 이재명 등 민주당이 김경수의 복권을 요청했다 해도 이미 복권 결정이 이루어진 뒤여서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미 결정된 사안임을 강조한 것은 김경수 복권에 반대하는 한동훈을 의식한 말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다루면서 짧게 한두 가지만 짚고 마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신임 국방부 장관의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을 지명했습니다. 야당에서 엄청나게 반대하는 인물이죠. 신원식 장관은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신설되는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에 각각 내정이 됐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반가운 것은 이제 비로소 군사 전문가가 안보실장이 됐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때부터 저는 외교 전문가들, 아니 통상 전문가들이었죠. 정의용, 그리고 남북대화 전문가, 서훈, 이런 사람들이 안보실장을 맡는 것을 비판해 왔습니다. 명색이 남북 분단이 된 국가에서, 안보가 취약한 국가에서 국가안보실장을 외교 전문가가 맡고 있다. 북한 무기체계도 모르는, 그래서 이동식 발사대 TL도 모르는 그런 자가 안보실장의 자리에 앉아있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그런데 이제 신원식 장관이 비로소 안보실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윤 대통령은 지난번 용산의 대통령실 수석들을 교체할 때 직접 브리핑을 하더니만
이번에 장관을 교체하는 일인데 정진석 비서실장을 시켜서 발표를 하는 겁니까? 왜 직접 발표하지 않았을까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방송사법에 대한 제2요구안을 제거했습니다. 지난 6일 한덕수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2요구안이 의결된 지 6일 만입니다.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는데 여기에다가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서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사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를 시켰죠. 국회 재표결 때 국민의힘 의원 중에 당론을 배신한 표가 과연 나올지 저는 궁금해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피고인 김혜경, 이재명이 아내죠. 피고인 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하루 전에 어제 돌린 연기가 됐습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 합의 11부는 최근 변호인 측의 의견서 제출에 따라 변론 재개를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지난달 25일 종결된 변론이 재개가 되어 이달 20일 오전 10시에 공판 준비기일로 지정이 됐습니다. 변론 재개의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뻔한 재판을 두고 벌어지는 추악한 행태를 훗날 사가들은 어떻게 기록을 할까요? 정말 진실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까?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